중국은 혼 좀 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이거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구려고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했던 그거 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이 좀 특별한 일을 겪었죠. 그게 미국에 투자했던 현대와 LG 쪽에서 배터리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의 행정 당국하고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여러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다 생각했죠.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이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한국이라는 그 존재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시간이 갈수록 더 아주 명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볼 때에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아주 들끓는 것인데 보십시다. 한국의 가치가 무엇이냐? 세계 역사에서 또 이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작은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멸시를 받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내는 우리 뭐 고츠카이나 다름없다, 한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한국의 앞길은 어떨 것인가? 이게 우리가 그래도 가장 우방으로 생각했던 미국이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대우를 해준 것은 한국이 그만큼 위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냐. 근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다. 뭐 잡담 제합시다. 한국이 한국이 대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점차 그 기술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또 국가 자체로서의 그 어떤 가치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도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하는 도중에 느끼게 된 것이,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또는 한 15년 동안에 말할 수 없이 큰 변화를 내적으로 겪고 있었고, 또 특별히 그 과학과 테크놀로지 쪽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모르니까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방산이나 잘 되고 잘 팔리는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기초과학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또 응용하는 과학도 역시 그렇고, 또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산업기술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 필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그런 나라가 아닌가.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골고루 그래도 다져온 그런 기반이 있는 거지만 한국은 어떻게 된 것이 그중에서 꼭 필요한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테크놀로지들만 가지고서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이것이 이제는 등나무처럼 말이죠. 자라가지고 막 얽혀서 아주 거대한 그런 그 거수 그런 나무가 돼가지고 뭐 우리 옛날에 그 잭과 콩나무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이 옛날에는 갑을 간의 관계와 같았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하청업자로서 가서 뭐 우리 기술로 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대등한 관계로 가고 있다. 대등. 꼭 같다 이겁니다. 양쪽이. 서니까 키가 같고 어깨도 같고 예 펀치를 날리면 펀치 같이 날릴 수 있고 이런 관계로 간다. 그거 참 그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굉장히 친밀합니다. 왜? 예. 저 미국 참 좋아해요. 워싱턴, 링컨. 그냥 난 그 생각에서 많이 자란 사람인데 그 로마가 있었죠. 로마가 자기의 본국, 예. 로마시가 있고 로마시의 밖에 있었던 그 바로 북쪽에 있었던 에트루리아라 그래서 그 자기들보다 좀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을 전부 자기 시민으로 흡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 정복해 나가면서 좀 지나서는 그 이탈리아 그 경내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전부 다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 로마는 뭐 스페인 같은데 남쪽 불란서, 영국의 브리타니아, 그 다음에 이쪽에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아죠. 거기에 속주들을 주었습니다. 뭐, 그렇죠. 시리아 같은 데 팔미라, 또 알렉산드리아 쪽 이집트, 또 그리스의 코린투스 이런데 전부 속주를 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가 참 뭐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왜? 휴메니스틱한 그 미국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속주와 같은 관계였다. 로마는 제국이었고 그 로마의 여러 변방에 있던 나라들은 속주처럼 되어서 로마의 대제국의 그 영토를 만들었었는데 이 속주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거 굉장히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사람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지만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속주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독립국으로서의 위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지금 말이죠.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송령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통일될 때도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말이고 이 둘은 어느 걸 먼저 놓느냐 장군이냐 몽군이냐 이러면서 전체 세계의 말을 움직일 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하면은 뭐 어떤 국가적인 또는 군사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미국이
degree of freedom, 자유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말과 같은 입장에서 이제는 좀 더 자유도가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냐. 속주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상태. 대등한 관계. 아니면 대등한 관계까지는 안 되지만은 완전히 서로가 정보를 완전히 서로 똑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예컨대 말이죠. 일본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자기들이 틈새 서가지고 한국을 자기들 밑에 놓고 부릴 수 있도록 미국한테 항상 그런 말하자면 로빙도 하고 수도 쓰고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이 아주 우리나라는 참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뭘 하려면 일본하고도 잘해야 되고 미국한테 잘해야 되는데 일본이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우리를 옛날에 껍데기를 벗겨먹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뭐 지금 또 다시 우리 옷 다 벗어주라고? 이거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가끔 가다 근데 야 우도 좀 벗어줘 추운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 우리가 이래서 싫은데 이 부분 이런 원칙을 세워서 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대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갔다 이겁니다. 뭐 일본은 뭐 싸움에 진 나라니까 원자탄 맞은 나라니까 이제 말도 안 된 참 원자탄이란 너무 안 된 것이지만 그래도 일본은 그렇게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는 속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속주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식민지 같은 입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벗어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 미국이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야, 너희 우리하고 얘기를 제대로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자. 사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혼 좀 나야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제주도에 뭐 사람들 군인들 같은데 뭐 6명이 들어왔다고 그런 것만 아니라 지금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지하철 타고 인천 가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저건 특수전화 왔는데 딱 중국 사람을 하나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냥 짐을 이만한 걸 저건 뭐가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짐이 아주 정교하게 잘 짜 있어요. 그런 사람이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큰일 났구나. 별짓도 아는구나. 또 어디 가다가 보니까는 어떤 한적한 그런 휴게소인데 고속도로 거기서 중국 여자들이 한 5-6명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야 이거 수상하다. 전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게 수상하다. 그런데 그러고 있어 조금 있다 보니까 벌써 한 20-30년 전이죠. 25년 됐나? 근데 그때 얘기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들린 것들이 어떤 얘기들이 드나면은 이 중국 분들이 한국 들어와서 집집마다 가서 일하는데 어느 집엔 뭐가 있고 어느 집엔 뭐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어느 집을 털어야 되고 나라의 모든 것까지도 처음 다 그렇게 아주 스시골골이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구에 와가지고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데모를 하는데 6만 명, 7만 명의 중국인들이 와서 뒤에서 아주 이제 강하게 밀어제쳤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댓글을 다는 부대가 있고 이런 얘기가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뭐 토지 사는 것이 어떻고 뭐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법론을 내가지고 그걸 제어해야 됩니다. 내 중국 사람들을 다 좋아해요.
예, 우리나라 삼국지 안 본 사람은 어디 있나요? 제갈공명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난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을 그냥 껍질도 안 까고 집어삼키려고 그러면은 내 속에서 이거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구려고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을지문덕 할아버지가 했던 그거 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뭐 무슨 보복을 하겠습니까? 갚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선 것은 지킨다. 조상께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여기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 땅들을 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살려내겠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가 반드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대응책을 가지고 여러분 아주 장기적으로 대국적으로 크게 튀어진 그 머리 그 생각 가지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삼국지 같은 거 다 가라. 예. 뭐 대만 그런 거 다 가라. 예. 뭐 미국 참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거 다 가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낼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주 대국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당한 역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첨예한 아주 예리한 그런 막 그냥 알러트네스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 조지아 이 사태가 이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아주 깊은 데를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조심스럽게 이 일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 뭐 보수고 좌파고 없다 이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조상들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위해서는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서 나라가 현재 사건을 뚫고 나가야 되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서 과연 이 작은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구나. 이 작은 나라가 지혜가 있는 나라구나. 이 작은 나라가 오랜 동안 점잖게 많이 참으면서 그렇게 왔지만은 사실 이들한테는 속에 숨어있는 불이 있구나. 이 화산과 같이 용암처럼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아주 필요한 그러한 대외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뭉쳐야 될 순수한 사람들은 뭉치자. 진정코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